이쯤 되면요. 택시 기사님들 차가 무섭다, 도로가 무섭다 이게 아니라요. 사람이 무섭다 이런 말씀들 하실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운전자 폭행 사건은 1년에 한 3천 건 정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제 새벽에도 이 폭행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네. 늦은 밤에 한 밤거리에서 택시가 멈춰서고 그 안에서 20대 승객과 60대 택시기사가 내립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이 길거리에서 둘이 실랑이를 벌이는데 네. 이 실랑이가 급기야 몸싸움까지 번지게 됩니다. 지나가던 한 시민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그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도착해서 네. 이 둘을 떼어내려고 하는 순간 그런데 이 60대 택시기사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잠시 후에 119 구급대원까지 와서 이 쓰러진 남성에게 심폐소생술까지 해서 네. 병원으로 후송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런데 여전히 이 택시기사가 지금 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하, 세상에. 아니, 백 팀장님, 저 택시 기사님 지금 안타깝게도 의식불명 상태라는데 저 택시 기사님하고 저 손님하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사실은 이제 택시 승객이 20대 초반의 남성인데요. 네. 60대 택시 기사가 운행하는 택시를 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목적지 인근까지 이제 왔었는데 네. 택시를 탔던 20대 초반의 승객이 만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구토를 해버립니다. 차 안에다가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택시 안에 시트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구토물에 의해서 이제 더럽혀졌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택시 기사님이 이거를 좀 변상을 해라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대화 중에 밖으로 나왔어요. 네. 그런데 그 밖에 나온 상태에서 변상을 요구하는 60대 택시 기사를 22세 된 택시 남성 승객이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둘러 버립니다. 결국은 택시 기사가 택시 안에서 이미 신고를 한 상태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대화 중에 경찰관이 출동을 했는데 네. 이때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근데 결국 119에 의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에 옮겼는데 네. 지금까지도 의식불명인 상태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 소장님, 아니 입장을 바꿔보세요. 택시 기사님, 그게 영업용 택시든 개인 택시든 떠나서요. 그 구토를 하면 시트에 오물이 다 묻어서 냄새고 그리고 다 세척하려면 개인 비용 다 들으니까 변상 요구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짜증스럽고 화가 나는데 네. 정말 내 차에다가 그런 구토를 했을 때 그 택시 운전사께서는 당연히 배상하고 변상해라. 택시비도 졸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아닌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애기들이 차에다가 구토를 해도 그 냄새나 이런 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당연히 변상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변상해야 할 것을 변상하라고 했다고 구타를 하고 나서 이제 와서 이 딱한 20대 청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우리 운전사께서는 지금 의식이 완전히 잃으신 상태니 이건 네. 도대체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네. 술 취한 상태라 기억 안 난다 이렇게 말하면 다해요.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걸? 예전에는 그런 사람을 봐줬다는 게 문제예요. 아하. 술에 만취할 경우에는 심신미약을 해서 감경이 됐는데 네. 요즘에는 봐주지 않습니다. 아하. 오히려 더 나쁜 사람이에요. 네. 주치 폭행은 더 가중처벌될 수가 있고요. 네. 특히 그 운행 중인 버스 기사님이나 택시 기사님을 폭행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 승객들의 안전이 또 위험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치게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중처벌되는 특별법이 있거든요. 네. 그 특가법에 따르면 일반 폭행 같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아하. 이 가중처벌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기사님이 상해가 이뤘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만약에 사망까지 하셨을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범죄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일 처리를 보니까요. 사건 처리를 보니까 지금 이 60대 택시 기사님 이 어르신은요. 지금 의식 불명 상태인데 홍순빈 아나운서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 남성에게 어떻게 죄를 묻고 있어요? 이 남성이 지금 경찰은요, 네. 2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남성, 그 피해를 당한 택시 운전기사의 뭐 상태를 조금 더 지켜봐야 또 어떤 처벌을 내릴지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인철 변호사님. 네. 지금 이 정도 의식 불명 상태인데 단순 상해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게 법감정과 괴리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이런 게. 그렇죠. 이제 아직 의식 불명이기 때문에 네. 이제 상해밖에 안 되고 다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가중처벌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택시 기사님하고 이제 승객하고 이제 그 붙을 수 있는 분쟁 중에 하나가 택시비예요.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 택시비를 안 내고 그냥 갈 경우에는 이게 무전취식으로 이제 사기죄가 될 수 있고요. 네. 또 반대로 택시 기사님이 무리하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아하. 근데 그 경우에는 사실 경찰에 빨리 신고해야지만 분쟁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싸울 것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처벌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2살 남성이랍니다. 술 먹었다고 기억이 나지 않는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 정말 떠오릅니다. 60대 어르신 택시기사님한테 자신이 잘못을 구토를 택시 내에서 구토를 했는데 변상을 요구한다고 주먹을 휘둘러요? 정말로 따끔한 단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찰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세요. 지금 이 택시기사님의 가족은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의식불명 상태라니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택시 기사님들의 순환 시대라도 과언이 아닌데 최근에는 또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보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그 영상이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됐었는데 일단 그 영상 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남성이 택시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흰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죠. 그리고 이 남성이 승객이고 오른쪽에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택시 기사입니다. 아이고. 뒤에서 이렇게 발을 걸고 택시 운전기사가 넘어지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폭행 과정에서요. 네. 이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이렇게 정신을 잃고 또 쓰러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됐는데 이 승객이 태연하게 다시 택시를 타는 모습까지 이렇게 CCTV에 포착이 된 건데요. 이 남성은 쓰러져 있는 상태였고 네. 이 승객은 이 택시 안에서 20분 정도 있다가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네. 이날 이 쓰러진 이 택시 기사는 결국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말았던 그런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아니 사망을 했어요. 지금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사건이에요. 사건. 지금 이건 백 팀장님. 지금 저 폭행으로 택시 기사님이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네, 제가 이제 그 택시를 자주 이용을 하거든요. 예, 택시 기사분들이 이제 방송을 한다고 해서 많이 알아보시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저런 경우도요, 34세 된 남성 승객이 굉장히 많지 않은 상태인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택시 기사를 했던 개인 택시 기사분인데 71세 된 정말 고령에 가까우신 분이죠. 네.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사실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반드시 묻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야 하차를 시켜주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소위 말하면 흔히 말하는 필름이 끊긴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은 안전하게 승객을 네. 목적지로 인도를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 번에 걸쳐서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흥얼흥얼거리고 목적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 안에서 폭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택시 기사분이 밖으로 아파트 인근 쪽으로 도주를 하는 거예요. 이제 피하는 네. 거죠, 현장을. 네. 그런데 거기 쫓아가서 결국은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이 71세 된 개인 택시 분이 개인 택시 기사분이 돌아가신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아하. 결국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네. 결국 이런 어떤 많지 않은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해서 아까 이인철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이게 심신상실의 상태로 보는 경우가 예전에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런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다시 택시 안으로 들어가서 20분 만에 잠이 들었는데 지나가는 행위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해서 발견이 됐단 말이죠. 네. 근데 그때까지도 이 택시 기사분은 20여 분 동안 방치돼 있는 상태가 됐었던 네. 거죠. 아하. 정말로 아주 굉장히 재질이 나쁜 그런 범죄를 한 것이죠. 당연히 술에 취한 사람 취객이 타면요. 기사님들이 행선지를 묻게 돼 있습니다. 손님 어디로 가실까요? 어디로 모실까요?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술에 취해서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니까 택시 기사님 입장에는 되물을 수 있잖아요. 어디시라고요? 어디시라고요? 그 되물었다고. 목적지를 되물었다고 저렇게 보신 것처럼 택시에서 내려서 저 70대 어르신 30대 남성인데요. 70대 어르신이니까 아버지뻘이에요. 아버지뻘. 아버지뻘. 이 택시 기사님을 무차별 폭행을 해서 목숨을 잃게 만든 남성입니다. 그런데 박상희 소장님, 네. 앞서 영상 잠깐 나왔잖아요. 네. 이 사람 대체 행동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한 다음에 구호조치한 게 아니라 다시 택시 문을 열고 조수석 가서 앉아서 잠이 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까? 그냥
목적지를 물어보니까 귀찮았던 거죠. 귀찮으니까 그냥 폭력을 막 쓰고 나서 한 아버지 같은 분은 본인한테 맞아서 사망하셨고 길거리에 쓰러졌는데 네. 심각함도 느끼지 못하고 위급성도 느끼지 못하고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다시 그 택시 안으로 들어가서 잠이 든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이 평소 행실은 어땠을까라는 좀 추측이 들기도 하고요. 네. 이 시점에서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 심각성을 알았더라면 네. 정말 본인의 행동을 중단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죄를 하거나 혹은 이 구급차를 이제 넘어지셔서 쓰러져 계시니까요. 뭐 불러주시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행동은 못할 망정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 택시 안에서 잤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딘 상태로 이렇게 범죄에 노출되어 있나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소름이 끼칩니다.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택시 기사님, 어르신들이 폭행당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면서요, 이게 지금. 이게 이제 매년 3,000건 이상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네. 또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끼리 싸움을 하다가 분쟁이 있다가 합의를 할 경우에는 통계 안 잡히거든요. 그러겠네요. 제 생각에는 아마 5,000건 이상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처벌이 너무 경미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라고 네. 봅니다. 실제로 실형 선고는 10%에 불과하고요. 어허. 대부분이 집행유예나 이제 벌금형으로 되는데 어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국 가서 택시 타보신 분은 아시겠어요. 이 중간에 유리 칸막이가 돼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아예 그냥 폭행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어허. 기능이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도 그런 거 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좀 아. 안타깝긴 하죠. 이 승객분과 택시 기사님이 좀 이렇게 서로 불신하는 것 때문에 유리 칸막이 네.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근본적으로는 우리들의 그 인식이 좀 변화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나 또 우리 이웃 같은 사람이 많아요. 또 그러네요. 사업하다가 어려우셔서 택시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택시 운전하시는 많은데 네. 정말 우리 가족과 친구같이 그럼 따뜻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지금 이 어르신은요, 안타깝게도 택시를 20년 동안 하셨던 분인데, 안타깝게 저 취객이 날린 주먹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디 가서 이 죽음을 보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족들의 청천벽력 같은 그리고 황망한 마음은 누가 달래줄 수 있는 거예요. 죄값이나 알기나 알까요? 지금도 술에 취해 그랬다고 그런 변명 일관할까요? 법이 살아있다면 이런 사람들 따끔하게 단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